네, 확전 자제 양상을 보이던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그 사고 원인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여객기가 이란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기체 결함 때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네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란의 네. 한 운전자의 차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면 뭔가가 하늘을 가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교수님 이 영상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자, 사실은 뭐 이런 요즘 이 관계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요.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진짜인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뭐 유튜브 그 영상 보면은 미사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어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폭발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공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지금 뭔가 그 운전자가 미사일이라는 것을 감지를 했나? 아니면은 그게 비행기인지 몰랐나? 뭐 하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네.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뉴욕 타임즈나 여러 가지 신문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근데 영상들마다 이 각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아마도 정면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미사일이 날라왔으면 미사일이 날라오고 비행기가 있고 하는 게 딱 부딪히는 게 있다면은 가장 확실한데요. 네네. 아직 그런 그 영상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명징한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영상은 많이 있지만 정확한 네. 영상까지는 아직은 네.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나를 보긴 했는데 그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지난번에 솔레이마니 사망 사건 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깜짝 한번 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디오 게임이었다고 그러길래. 예,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란어로 얘기하고 있고 이란어로 보니까 속보라고도 써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미사일에 의한 폭발이었으면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오폭일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죠. 설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소련이 우리 칼기를 격추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만약에 소련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되는 것은 계속 부인하고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외신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만약에 이게 이란 쪽의 오폭이었다면. 네. 지금 빨리 솔직히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결을 처리하는 게 나중에 시간 끌어가지고 불신 속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밝혀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문제가 있으면 빨리 손 터는 게 이란 네네. 정부로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란 정부도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한 시간 정도 전에 확인한 거는 국제항공기구의 규정대로 국제적인 기준대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란 측에서는 기체 결함이다 이 입장을 특별히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조금씩 그 말이 뉘앙스가 있어요. 네,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는 저도 이게 처음에 그게 새벽 1시 20분에 이란인이 미국에 보복 공격을 했고요. 네. 이 비행기 사고 난 게 한 7시, 8시쯤 됐습니다. 네. 한 6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들 이게 뭐냐 했다가 기체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혹시라도 사고 나면 미국과 이란과 전면전이 갈까 봐요. 네네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실은 어저께부터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다 갑자기 극거 귀국을 했고요. 모스크바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처음에는 기체 결함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체 결함이라는 말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로
그 말을 뺐고요. 그러면서 뭔가 네네. 좀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부 보도 보니까 이란인이 한 82명 정도 있었고 캐나다인도 60명이 넘고 네네. 우크라이나인도 한 11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 많은 안타까운 이 목숨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란은 캐나다, 미국 등 이 자국민이 희생된 국가들의 사고 조사 참여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이렇다면은 원인을 밝히는데 조금 더 긍정적 아닐까요? 이 네, 관련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보통 이런 사건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란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라든지 이란이 뭐 100을 잘못했으면 300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캐나다의 트루도 수상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이거는 뭐 잘못일 수도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굳이 여러 나라들이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만 밝히고 만약에 이란이 책임질 거 있으면은 금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네. 군사적인 어떤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추가적인 네.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동안도 사실 수십 년간 엄청난 제재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네. 제재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안 뭐가? 그래도 네. 제 이란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미국 친구들한테 도대체 네. 또 뭐가 남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퀴즈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작년 말에 2020년이 되면은 새로운 좀 더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미국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연장선상인데 아마도 비석유 분야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을 더 강력하게 개인 제재를 할 거고 네. 네. 그리고 미국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란 쪽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외국 기업이나 이런 데를 제재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지금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네, 네. 별 효과 없을 것이고, 다만 미국이 체면 치레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더 새롭게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할 만큼의 제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국가의 제재를 가할 때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국제적인 네. 공조가 필요한 건데 당장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도 좀 부정적인 입장 같습니다. 이 제재 네네. 실효성이 조금 더 떨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이 여러 그렇죠. 가지 지금 환경.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단일 제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단일 제재인데 만약에 이 제재가 다른 나라가 동참하면은 이란이 그만큼 또 국제사회를 건드릴 만한 일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란이 현재 이 핵 협상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EU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 편을 같이 들어서 제재를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새로운 제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나타내면서 네. 핵 합의를 나간다든지 완전히 나간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IAEA 사찰을 받고 있거든요. 네. 사찰을 받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조건으로 나간다면 그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저도 부가적인 제재가 이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양쪽 다 체면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한 네. 발씩 반발씩 약간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요. 네네.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 갈등 국면이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군사적 충돌 면에서는 가능성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네네네. 보통 같으면 굉장히 이란은 원래 그런 나라다 하면서 네. 막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운 거 보면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어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양쪽이 하나 확실한 건 둘 다 우리 전쟁은 하기 싫으니까 전쟁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선을 해야 되는데 이란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풀고 핵 합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과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나하고 새로운 걸 맺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에 합당하는 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달 전에 루하니 대통령이 네. 얘기했듯이
JCPOA 안에 핵 합의 안에는 있으면서 네. 거기에서 혹시 미국이 좀 싫어하거나 좀 니네들이 바꾸는 게 있으면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틀에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은 오히려 쉽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 지점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이 미국 네네. 측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에 파병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까지. 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항상 미국과 같은 생각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파병 가능성? 파병 가능성이야 뭐 정부가 어떻게 쓰니 결정을 하겠지만 네네. 그냥 저는 뭐 정부 관리도 아니고 네, 가능성보다 평가. 가능성보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찌됐건 간에 문제 발생을 했을 때 파병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거나 호르무즈에서 무역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지금 뭐 전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괜히 자극하면서 하지 말고 이란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할 때는 그때 해도 명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들어갈 명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을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네네. 다만 미국과 조율을 통해서 파병까지는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기여를 하더라도 파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뭐 그전부터 청해부대 작전 범위 넓히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요. 네네.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계속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건 이란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좀 먼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이란을 적대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조치를 하는 게 낫죠. 그냥 뭐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뭐 이란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양쪽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수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